이번 시간에는 이제 Node.js 우선 이제 클로저, 그러니까 Node.js 내지는 자바스크립트 클로저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거의 기본이 되는 이제 variable name resolu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ariable name resolu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을 짜면 거기에 이 variable이라는 것들이 선언이 되죠. 그러니까 declar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선언되는 게 있고 실제 variable을 statement 그러니까 내지는 expression에서 이제 사용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x를 variable 선언하고 실제 x를 어떤 뭐 수식 같은 데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variable name이 사용될 때 그 variable name이 어떤 variable을 이제 가리키는지를 이제 해석하는 룰을 이제 보통 우리가 variable name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스코프 룰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static scope 룰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name resolution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variable name이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 variable name이 실제 어떤 variable을 가리키는지 어떤 variable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해석하는 규칙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스코프 룰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스코프 룰이라는 게 이제 코드의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코프 룰 내지는 네임 레졸루션 룰은 이제 렉시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렉시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 코드를 보면 이제 캐릭터들이 쫙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캐릭터들, 문자들, 뭐 키워드들인데 그래서 렉시칼이라는 의미는 이제 문자들의 그냥 말 그대로 위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variable name이 사용됐을 때 그 variable 선언된 그 위치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static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static이라는 것은 코드가 짜여지면 그 코드는 변화하진 않죠. 이게 execution 되면은 뭐 이렇게 동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코드는 이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static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lexica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 위치들을 보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x라는 variable이 이제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unction foo가 있고 그 function foo 안에 x, y가 이제 두 개의 variable이 선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초기화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 function foo 안에는 function bar가 이제 선언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bar function 안에는 다시 y가 이제 선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y는 이제 두 군데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foo 펑션 내에도 y가 있고 bar 펑션 내에도 y가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이름을 갖는 variable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바로 아래 console.log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x하고 y를 이제 프린트아웃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x하고 y가 어떤 variable 나타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x도 지금 두 개가 선언되어져 있고 y도 두 개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variable들이 두 개씩 있다는 얘기죠. x, y 각각. 그랬을 때 console.log가 이제 printf 명령 같은 건데 그럼 이제 그게 어떤 variable 출력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 룰이 뭐냐면 innermost matching 룰이라는 거는 뭐냐면 console.log에 나와 있는 x, y를 선택할 때 가장 가까이에 선언되어져 있는 그 variable 선언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y가 3인으로 선언되어진 거는 foo 안에 이제 정의된 variable이고 bar 안에 정의되어 있는 y는 4죠. 4죠. 그럼 이 프린트아웃 할 때 3이냐 4냐를 이제 결정되는 건 이 console.log에 있는 y를 어떤 놈으로 어떤 variable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innermost는 가장 안쪽에 가까이 있는 놈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console.log에 있는 y는
그 바 안에 있는 펑션, 얘가 이제 이 그 선언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프린트아웃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는 이제 그 바 펑션 내에는 존재하지 않죠, 선언이. 그래서 그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제 foo 펑션에 가보면 x가 선언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가깝죠. 그래서 요 x로 요 콘솔.log에 있는 x를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펑션 foo 바깥에 있는 그 var x가 또 있죠. 또 다른 x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게 name resolution 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name resolution 룰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방금 전에도 봤지만 name resolution 룰은 스코프 룰입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그 스코프 안에 이제 속하느냐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네 가지의 스코프 룰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펑션 레벨 스코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펑션 안에 이제 그 이제 그 스코프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펑션이 하나의 스코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리어블들이 펑션 안에 선언되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펑션 레벨 스코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펑션이 하나의 이제 그 스코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듈 레벨 스코프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파일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건데, 그 파일 단위로 선언되어지는 이제 그 베리어블의 스코프는 이제 파일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글로벌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앞에 붙어서 이제 선언되어지는 건데, 그런 베리어블 이제 글로벌 스코프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펑션 레벨 스코프는 다시 이제 한번 해석하면 펑션 안에 정의되어지는 베리어블이고요. 그리고 이 펑션 안에 선언되어지는 베리어블은 펑션 그 스코프, 펑션 그 블락, 펑션 단위 내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펑션을 벗어나게 되면 그 베리어블은 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스코프는 모듈 레벨 스코프인데, 이거는 펑션 바깥에 선언되어진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펑션 레벨 스코프는 펑션 안에 선언되어진 베리어블이죠. 이거는 펑션 바깥에 선언되어지는데, 그 이제 어떤 C의 글로벌 베리어블 비슷하게 보이긴 하겠죠. 펑션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듈 레벨 스코프라고 그래서 그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펑션 바깥에 선언되어지는 베리어블인데, 그 베리어블은 그 파일이라는 것이 스코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일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글로벌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어떤 선언 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어블 선언이 없는 거죠. 그냥 어떤 값을 그 베리어블에 어사인해서 그 베리어블 만들어지면 선언이 없이 만들어진 베리어블은 이제 글로벌 스코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글로벌이라는 걸 명확하기 위해서 글로벌 뭐 베리어블 네임 쓰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스코프는 사실 매우 위험한 그 베리어블 생성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스코프가 블록 레벨 스코프인데요. 이제 그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let 또는 const라는 거에 의해서 선언되어진 variable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블록 단위 안에서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블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brace라고 하죠. 이 brace라고 하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죠. if 하고 나서 이제 조건문이 있고 그 뒤에 brace 블럭이 붙으면 그 블럭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블럭 안에서 이 let 또는 const라는 거에서 만들어지면 그 블럭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게 옛날 스코프인데 거기서만 유효하다는 의미합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하나의 코드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파일 레벨의 그 이제 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variable x equals 1 하게 되면 이 variable은 펑션 바깥에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듈 스코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범위 내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때는 보여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요 x console.log에서 x를 프린트하고 이제 이 variable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스코프는 이제 여기 나오는 function foo. 요게 이제 펑션 스코프죠. 그래서 펑션이 하나의 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그 유닛이 되는 거죠.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서 variable x, variable y가 선언되어졌죠. 그러니까 두 개 variable이 function foo 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variable x와 이 y는 이 펑션 안에서만 사용되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function level scop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그 파일 레벨 스코프에 x 베리어블 있죠. 그다음에 펑션 레벨 스코프에 x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코드가 사용될 때는 innermost 룰에 의해서 펑션 후 내에 있는 베리어블이 사용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펑션 후 안에 다시 펑션 바가 만들어졌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또 스코프가 되는 겁니다. 즉 펑션 fu라는 스코프 내에 바 스코프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variable을 이런 식으로 이제 variable y 해서 새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펑션 바 내에서는 y가 요 variable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펑션 바 내에 있는 x는 펑션 바 내에서 x가 선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펑션 바 바깥, 그 스코프 바깥으로 벗어나서 찾아보는데 후 내에 이제 그 variable x가 있기 때문에 그 variable x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variable 그 어떤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다시 variable x가 선언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다른 파일입니다. 요 이제 녹색 박스는 파일을 나타내는 건데, 그랬을 때 이 variable x하고 왼쪽에 있는 그 녹색 박스 안에 있는 variable x는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무관한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벗어나 이제 글로벌 스코프라는 이제 모든 이 코드에서 보여지는 게 있고요. 자,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글로벌 스코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이제 펑션 바 내에 gx라는 variable 있죠. 이 gx라는 variable은 어디도 선언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선언되지 않는 variable의 값을 이렇게 어사인하면 이 gx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펑션 바 내지는 펑션 foo 내지는 파일 그 모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스코프로 가는 거죠. 자, 오른편에 있는 그 파일 내에 있는 코드도 이제 그 펑션 블라라고 하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gy라는 variable을 이렇게 어사인을 했죠. x 값을. 이게 실행이 되면 이 gy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스코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수로 저걸 variable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var을 실수로 빠뜨린다고 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스코프의 gx, GUI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오른편 코드에 보면 그 console.log에서 gx 값을 프린트아웃 하죠. 그래서 요 gx 값은 이제 글로벌 스코프에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그 gx가 선언이 안 되어져 있죠. 그러면 선언되어지지 않는 variable을 사용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이제 글로벌 스코프에 가서 그 variable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3이라는 그 값을 찾아오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 그 자바스크립트가 갖는 이제 그
실행 시점에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 헷갈리거나 뭐 좀 이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그 파일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면 그때 GX가 글로벌 스코프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console.log gx equal 해서 이제 gx variable 선언되어지는데 그 코드가 실행돼서 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오른편 파일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는 왼편에서 gx라는 글로벌 스코프의 베리어블 만드는 코드가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gx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오른편 코드가 실행이 안 되면 왼편 코드, 왼편 파일이 실행이 안 되면 오른편 코드를 실행할 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펑션 스코프와 이제 모듈 스코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이제 그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스코프라는 것을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펑션 스코프냐, 모듈 스코프냐, 아니면 글로벌 스코프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var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variable을 선언하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declare 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where it is declared. 그러니까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펑션 안에 선언이 되어지면 그 펑션 스코프, 그러니까 펑션 스코프가 돼서 펑션 안에서만 이제 유효한 거고요. 펑션 바깥에 var에서 variable이 선언이 되면 그 모듈 스코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var라는 거 없이 그냥 variable을 사용하면 그거는 이제 글로벌 그 스코프 안에 있는 variable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var mv1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모듈 스코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펑션 바깥에서 variable 선언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gv1 요거는 이제 선언이 없죠. var라는 게 그냥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글로벌 스코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에 있는 코드들에서도 요 일단 실행되고 나면 gv1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펑션 foo 안에 다시 var mv1이 등장을 했죠. 이 mv1은 그 바깥에 있는 모듈 스코프에는 mv1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variable인 거고 요거는 이 foo 펑션 동안에만 살아있는 그 새로운 variable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션 바 안에 gv2 equals 4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variable declaration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var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variable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펑션 bar가 선언되어질 때 gv1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bar라는 펑션이 실제 불려질 때 그때 이제 이 bar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gv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타입리스이기 때문에 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 코드가 실행되어야만이 베리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gv1, gv2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은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최대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권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난해한 코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코프에 대한 예제를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그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두 개의 그 파일을 보도록 하죠. m1.js, m2.js 두 개 파일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래서 이제 위편에 있는 m1.js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제 펑션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MV1은 모듈 스코프에 속하는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m1.js 내부에서만 보여지는 거고, GV1은 이 MV1처럼 var에 의해 선언되어지지 않고 그냥 갑자기 사용됐죠.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리고 펑션 바 안에 있는 gv2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베리어블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베리어블 사용법들은. 자, 그리고 이제 m2.js가 있는데, m2.js는 이 위에서 만들어진 이 글로벌 베리어블을 실제 액세스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global.gv1에 의해서 gv1을 실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래서 m1.js에서 gv1이 2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아웃을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gv2도 마찬가지로 이제 m1.js에서 실행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m2.js에서 그 베리어블 액세스할 수 있죠. 그래서 이 console.log를 실행시키면 그러니까 2하고 4, 2하고 4가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m1.js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실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MV1,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듈 스코프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베리어블인데, 이거는 이제 요 m2.js에서 그 베리어블을 global.mv1 하게 되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main.js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오는, 이거는 이제 require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거는 C나 C++에서 include 내지는 Java의 import에 해당되는 거죠. 이 코드를 이제 불러들이는 펑션인데, 여기서 m1.js하고 m2.js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gv1과 gv2는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main.js가 액세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mv1이라는 이 베리어블은 아까 m2.js하고 동일하게 main.js에서 설사 그 코드를 불러들이더라도 이거는 이제 액세스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 안에 있는 베리어블이 있으면 펑션 밖에서 그 베리어블을 액세스하면 에러가 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m1.js에 있는 mv1이라는 베리어블은 모듈 스코프에 속하는 베리어블이고, 모듈 스코프에 속하는 베리어블들은 그 모듈을 벗어나면 절대 액세스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 룰의 이제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m1.js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베리어블은 이 글로벌 베리어블 gv1, gv2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m2.js 그리고 main.js에서 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신에 이제 var에서 mv1이라고 해서 모듈 베리어블 선언된 거는 이 다른 파일에서 액세스하려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글로벌 스코프는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제 오브젝트, JSON 오브젝트 이렇게 뜻하는데, 여기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바스크립트 한 오브젝트처럼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오브젝트의 내부 프로퍼티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표현을 정확히 의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베리어블 GV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내부 프로퍼티에서 global.gv 를 사용해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GV가 글로벌 점을 생략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냥 글로벌 GV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내지 이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즉 HTML하고 같이 사용돼서 웹 브라우저 상에 코드하는 데서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오면서 서버용 코드를 만들 때 이런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용되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이게 타입리스 언어들의 특징이지만 실제 그 베리어블이 생성되는 거는 거기에 어떤 값을 넣어야만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스트롱리 타입드 언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퍼티라든지 룰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면 선언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int x 하면 x라는 베리어블이 없더라도 x가 인티저라는 뭔가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베리어블은 타입리스이기 때문에 타입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니, 타입이 없기 때문에 밸류가 없으면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들은 항상 그 베리어블에 어떤 값이 어사인 되어질 때 맨 처음에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어떤 곳에서도 다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이고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스코프로서 이제 블락 스코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저는 이제 이 강의 시작할 때도 이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서 이제 그 서버 코딩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내지는 아주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코딩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주 잘 사용해야 돼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이제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매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매우 강력한 언어가 되는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클로즈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이제 놓치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클로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펑션 스코프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에 예제에도 나왔지만 펑션 안에서 선언되어지면 이제 펑션 스코프에 해당되는 로컬 베리어블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펑션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로컬 베리어블들은 그 펑션이 실행이 되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펑션이 실행이 종료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상식인 거죠. 어떤 펑션이 호출되면 그 펑션 안에서 베리어블 선언되고 만들어지고 이제 종료하면 사라지고. 근데 이제 이 클로저라는 기능이 사용되면 이 로컬 베리어블들이 그 펑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이제 파일이죠. 그럼 거기에 보면 그 모듈 레벨 스코프에 이제 두 개 베리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increment, decrement 하는 그 베리어블을 가정하고 그리고 펑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카운터를 create 하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reate counter 펑션 내에는 이제 글로벌 카운터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글로벌 카운터의 스코프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create 카운터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베리어블이 이 펑션이 끝나게 되면 소멸되어야 그게 이제 정확한 스코프 룰에 맞게 작동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펑션 이제 스코프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글로벌 카운터의 스코프는 이 펑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카운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두 개의 펑션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펑션이라는 이제 그 글로벌 카운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펑션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펑션하고 펑션 이름이 없고 그냥 아규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규먼트 W인데 자, 펑션이라는 것이 돼서 요 펑션이 만들어지고 그 펑션이 어디에 어사인이 되냐면 인크에 어사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크는 어디 있죠? 인크는 펑션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펑션 안에 있는 펑션 레벨 스코프 안에 있는 베리어블이 아니고 얘는 펑션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 레벨 스코프에 속한 거죠. 그래서 inc나 dec는 create count라는 펑션이 실행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 create counter가 이제 종료하고 나서도 계속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inc에 서는 이제 assign된 펑션을 보면 그 펑션 안에 body를 보게 되면 이 글로벌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inc라는 걸 하게 되면 글로벌 카운터 값을 이 w라는 아규먼트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크리먼트 시키는 겁니다. dec는 이제 반대로 글로벌 카운터를 그 인풋 아규먼트로 주어진 w만큼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실제 코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실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펑션도요. 그래서 create counter 123, 123 라는 것을 부르게 되면 이제 그 코드가 펑션 코드가 실행되겠죠. create counter가. 그러면 글로벌 카운터가 이제 이렇게 assign 되고 123이 그리고 inc라는 variable에다 펑션이 하나 만들어서 assign 되고 dec에도 이제 펑션이 하나 만들어서 assign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create count 펑션을 이제 종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일단 펑션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펑션은 존재하지 않죠.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는 inc라는 펑션이 살아있죠. inc라는 variable이 그리고 그 안에는 이 create counter에서 만들어진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inc에 저장되어 있는 펑션은 글로벌 카운터라는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create counter라는 펑션에서 만들어진 variable 선언되고 있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자, create counter가 종료돼 버렸죠. 근데 문제는 inc는 아직 inc에 저장되어 있는 펑션 아직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글로벌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글로벌 카운터는 없어졌나 있는 건가? 만약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inc라는 함수가 실행이 안 되겠죠. 왜? 글로벌 카운터 베리어블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close라는 게 등장합니다. close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variable, 이건 local variable입니다. 그 variable이 그 스코프가 끝나면 사라져야 되는 게 스코프 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사라져야 되지만 그 variable을 그 스코프 바깥에서 그 variable을 만약에 액세스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 variable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variable들, 그러니까 그걸 액세스하는 variable이 소멸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즉 어떤 variable이든 local variable이 외부에서 만약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 스코프가 끝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코드에 보면 inc해서 1을 넣었죠. 그 얘기는 뭐죠? 글로벌 카운터 이 펑션에 들어가서 글로벌 카운터를 1만큼 증가시키는 거죠. dic 122, 122 하게 되면 그 dic에 저장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이 122만큼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123에서 increasing 플러스 1에서 124가 됐을 거고 여기서 122를 빼니까 이제 글로벌 카운트는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inc하고 dec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create count라는 함수는 종료됐고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글로벌 카운트라는 것의 lifetime 내지 생명 주기는 끝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글로벌 카운터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액세스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 되고. 이것을 이제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클로저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내지는 노드.js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만들 때 아주 요긴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콜백 펑션 할 때는 콜백이나 이벤트 핸들러 만들 때는 진짜 이펙티브한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처럼 이제 그 inc라고 하는 variable에 요 이제 빨간색 박스로 되어지는 펑션이 어사인 되어 있는 거고, 그 펑션 안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카운터라고 하는 create 카운터라는 펑션 내에는 local variable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처럼 이 펑션이 바깥으로 이렇게 어사인 되어지면 이 사라져야 될 글로벌 카운터가 이 create 카운터가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사라져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디크 잉크에서 양쪽에서 그걸 마치 공유되는 베리어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로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클로저는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베리어블 비슷한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베리어블이 아니고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짜듯이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펑션 내에서 내부의 그 nested 펑션, 그 펑션 안에 있는 펑션을 만들고 그 펑션 안에서 그 local variable 액세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nested 펑션이라고 하는 걸 외부의 값으로 assign 해버림으로써 이제 그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방금 전 슬라이드에 설명한 거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create 카운터 내에 nested 펑션, 그러니까 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nested 펑션 안에 그 local variable을 이렇게 액세스하고 있죠. 그리고 그 local variable 액세스하는 그 펑션을 그 create counter라는 펑션 바깥으로 이제 assign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언어에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펑션을 마치 value처럼 마구 패스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nested 펑션 안에 선언되어진 펑션을 그 펑션 바깥으로 assign 해버리면 그 펑션이 끝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펑션이 바깥 베리어블에서 살아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로컬 베리어블들, 그 외부로 assign 되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엑스포트한 그 펑션 같은 게 있을 때 그 엑스포트한 펑션에서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들은 그 펑션이 종료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액세스하는 펑션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create count 펑션 내에서는 inc, dic 두 개가 있죠. 이거 여러 개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부에 있는 nested 펑션들이 이 글로벌 카운터를 이제 쉐어링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코딩을 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오용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사용하면 이제 디버깅이 매우 난해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펑션 관점에서 클로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펑션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펑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이 펑션 바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기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동일하게 모듈 스코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 룰을 설명할 때 크게 네 개의 스코프를 얘기했죠. 하나가 펑션 레벨,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듈 레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듈 레벨은 이제 파일 단위의 그 스코프였죠. 그래서 어떤 파일에서 베리어블이 선언되어지면 그 베리어블은 다른 파일에서는 이제 액세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로컬 베리어블은 다른 모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클로즈라는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펑션에서 동일하게 그 모듈을 벗어나서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counter.js라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문장,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로서 카운터 베리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듈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펑션 베리어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듈에 국한되어진 베리어블인데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션들이 쭉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크 디크 해가지고 이 모듈 베리어블을 이 인크리먼트하거나 디크리먼트하는 펑션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module.export.inc 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 펑션이나 베리어블들을 이 모듈 바깥으로 엑스포트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기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이후의 강의에서 이제 설명되어질 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이 module.export 그리고 인크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모듈 바깥으로 이 오브젝트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제 모듈이죠. main.js. 여기서 이제 요 counter.js를 임포트한다, 불러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require를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이제 counter.js에서 엑스포트 시켰던 게 뭐죠? inc dec라는 펑션을 엑스포트 시켜버렸죠. 그러면 이제 main.js 와서 보시면 여기처럼 inc dec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앞에서 펑션 관점에서 클로저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펑션 내부에서 바깥으로 어떤 네스티드 펑션 하나 보내죠. 똑같은 겁니다. 모듈에서 마찬가지. 모듈 안에 어떤 펑션이 선언되어졌는데 그 펑션을 외부로 이제 엑스포트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외부 모듈에서 그 펑션을 액세스해서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듈은 벗어났지만 그 펑션, 엑스포트된 펑션 내에는 그 모듈 레벨의 로컬 베리어블인 카운터를 액세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크 하게 되면 이제 카운터 밸류가 이렇게 인크리먼트 되고 디크 하게 되면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펑션 관점에서의 클로저나 모듈 관점의 클로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어떤 그 적용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ounter.js에 있는 이 카운터가 이 main.js에 가서 실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클래스라는 겁니다. 원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가 선언되어져 있고 이제 설계되어져 있고 그 기능은 이제 프로토타입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프로토타입이 워낙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힘들어하죠 보통. 그래서 좀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면 일반적 프로그래머는 되게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신텍스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표준화하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최대한 자바하고 비슷한 신텍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클래스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신텍스적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자바 언어나 다른 C++ 언어에 있는 그 클래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텍스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떤 그걸 이제 흔히 우리 얘기할 때 신텍틱 슈가라고 합니다. 클래스까지 실제가 없는데 신텍스만 보여주는 거죠. 어떻든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이제 매우 간편해지고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 짜는 특히 서버에서 코딩 짜는 사람들 서버 코딩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서버 프로그램들 입장에서 아주 요긴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택틱 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텍스로 보이는.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사용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파싱이나 내지는 어떤 분석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걸로 이제 이 변환이 되어 버릴 거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클래스가 이제 도입됨으로써 자바 언어와 같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프로토타입은 실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긴 하지만 신텍스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헷갈리고 사용하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택틱 슈가로서 추가된 이제 신텍스를 보면 클래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슈퍼, 익스텐드, 그 다음에 스태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바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선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신텍스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이 예제 애니멀이라는 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브레이스에 의해서 이제 definition, 그 클래스 definition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그 constructor라는 이제 predefined 된 function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그 constructor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constructor라는 것이 있고 이 constructor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object oriented language에서 그 object create 하는 그 펑션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this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오브젝트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is.name이라는 걸 하게 되면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달리 variable을 타입만 갖고 선언할 수 없죠. 그래서 그 variable 이 property 즉 그 애니멀이라는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만들어져야 할 프로퍼티들을 만들 때 this 뭐 variable name들을 씀으로써 그 프로퍼티 그 데이터 멤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니멀의 경우에는 이제 그 클래스인데 거기에 데이터 멤버가 name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 클래스에 속한 그 메소드들은 여기서처럼 이제 speaker 1 나오죠. 펑션을 여기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신텍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펑션 네임 그리고 아규먼트 그리고 펑션 바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펑션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는 사실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펑션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스페셜한 딱 predefined 펑션이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게 constructor라는 이름이고 그 constructor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퍼티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빨간 걸로 표시된 요거의 중요한 것은 이 constructor 안에는 펑션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오로지 프로퍼티들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name, 뭐 age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펑션들은 이 바깥에 메소드는 바깥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선언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그 메소드 내지는 펑션들이 여기 이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애니멀 자 이거는 실제 실행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doc.js를 이제 이렇게 cat해서 프린트아웃 했더니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dog 클래스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dog 클래스 안에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 이제 그 노드 여기 뭐 이제 노드라는 이제 인터프리터를 실행시켰죠 엔진을.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우리가 이제 그 doc.js 위에 있는 게 doc.js 파일이죠. 그걸 리카이에서 불러들이고 그걸 doc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doc을 new를 불러서 이제 호출해가지고 mary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mary라는 오브젝트를 실행시켰더니 이게 애니멀에 있는 speak를 호출했으면 이 makes a noise라는 펑션가 그 프린트아웃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Mary Box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독에 있는 메소드 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